안녕,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재임했어. 원래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기간은 5년이지만 남은 임기 기간을 못 채우고 탄핵된 후 현재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건 다들 알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요청이 많으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 오늘은 업적에 대해서 말할 거니까. 그럼 바로 시작할게. 첫 번째, 운전면허 시험 개정. 한때 운전면허 시험 어려워진다고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면허 따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던 거 기억하려나? 이명박 정부 시기 면허 취득 소요시간 및 비용 절감, 경제 활성을 위해 2010년 1차, 2011년 2차에 걸쳐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정책이 시행되었어. 이름만 들어도 면허 따기 쉬워 보이지? 맞아. 의무 교육 시간은 60시간에서 13시간, 장내 기능 시험은 15개 코스에서 2개 코스, 이렇게 해서 장롱으로 처박힌 면허증 참 많을 거야.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되었어. 아하. 장내 기능 시험은 2종목에서 7종목, 학과 시험은 730문제에서 1000문제, 도로 주행 시험 채점 항목은 87개에서 57개. 뭐야? 이거 왜 줄었어? 쉽잖아. 57개로 문제 개수는 줄었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줄어든 만큼 문제 배점이 높아졌어. 몇 개 실수하면 바로 광탈인 거지. Oh no! 운전이라는 게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물론 아직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적당한 난이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봐. 두 번째, 선택 진료비 폐지. 선택 진료비란 뭘까? 뭐지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고 싶어. 이때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야.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되는 항목이었어. 이 돈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의사에 따라 15에서 50% 정도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부 내야 해서 부담이 컸다고 해. 근데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을 진행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게 되었어. 오예! 2014년에는 선택 진료 이용 비용을 평균 35% 축소, 2015년에는 선택 진료 의사 비율을 80%에서 67%로 축소, 2016년에는 선택 진료 의사 비율을 67%에서 33.4%로 축소, 2018년에 아예 폐지하게 된 거야. 사람들 누구나 실력 좋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몰려서 진료를 아예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되잖아. 이전에도 명의는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어. 대신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 거야. 세 번째, 스케일링 국민건강보험 적용. 아직도 스케일링 보험 처리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가져왔어. 단, 만 19세 이상 1년에 한 번이야. 그 이상은 보험 처리가 안 돼. 보험 처리가 안 되면 대략 5만원 되었는데 보험을 받으면 1만원 중반대로 가능해. 물론 큰 병원일수록 비싸지지만 보통은 동네 의원에서 받으니까 다들 이번 연도에 잊지 말고 받으러 가자고. 네 번째, 긴급신고 통합 시스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다들 기억하지?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으니까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과 함께 구조하지 않은 게 모든 국민들의 분노로 번졌었지. 행정안전부의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를 보면 세월호 침몰 사고 신고 과정에서 긴급신고 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은 쉽게 신고하고 관련 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각종 신고 전화를 긴급신고 112, 119와 민원상담 110으로 통합했다고 적혀있어. 이전까지 해양사고, 재난, 미아신고, 정기 등등 여러 번호로 나뉘어 있던 것들을 긴급과 비긴급으로 나눠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민원, 상담은 110으로 신고 번호를 통합했어. 이로 인해 빠른 출동과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어. 실제로 2016년 통합 이후 거기 어디시라고 했죠? 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이런 신고 이관할 때 반복 설명이 생략되어 처리 시간이 1분 9초, 41% 단축되었고 공동 대응 처리 시간은 3분 43초, 48% 단축되었다고 해. 앞으로 119, 112, 110 잘 기억하자고. 다섯 번째, 청탁금지법. 김영란 법으로도 유명하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어. 아하.
부탁이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물 하나 주면서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말이야. 옛날에는 이게 당연했던 시기도 있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고 선생님들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그랬지. 실제로 우리 부모님도 겪어봤고 말이야. 그런데 이런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거야.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안 돼. 또 금액도 정해져 있어. 더 이상 가질 수 없겠군. 공직자를 비롯해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2017년 12월 법안 개정을 거쳐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 상한액은 농축산물에 한해 10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다들 금액에만 집중하지만 이런 법이 생긴 이유는 뇌물죄와 관련이 있어. 기존 뇌물죄 처벌을 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할 때 가능했어.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 쉽게 말해 포인트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이 가능해진 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청탁금지법 인식도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직자들은 92.9%, 일반 국민은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어. 그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진 부탁, 접대, 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공직자는 85.7%, 일반 국민은 81.3%로 집계되었어. 선물 등 가액 범위에 대해서도 공직자는 71.6%, 일반 국민은 62%, 영양업종의 54%가 적정하다고 답했어. 부탁을 받는 사람도 부탁을 하는 사람도 각자 부담스러웠던 거겠지? Oh no. 6번째, 사드 배치. 먼저 사드란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를 의미하는 말로 영문 머리 글자를 조합해 사드라고 불러. 방금은 그냥 한 말해본 거고 탄도미사일이 종말 단계일 때 고도 40에서 150km의 상공에서 이를 격추하는 무기라고 기억하면 돼. 와우. 그런데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된 이후 보복 조치로 중국이 한한령을 내렸어. 한류 문화의 정식 유통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고 말이야. 왜 이렇게 중국은 반대하는 걸까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레이더로 인해 중국까지 감시당할 수 있다 라는 게 중국의 반대 이유야. 이 레이더가 도대체 뭐길래? 사드에 들어있는 AN/TPY-2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보면 탐지 거리 2000km인 전진 배치 모드와 탐지 거리 1000km인 종말 단계 모드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성주 사드 레이더의 유효 탐지 거리는 600에서 800km야. 그러니까 종말 단계 모드인 거지. 하지만 미군이 전진 배치 모드로 변경할 경우 중국 영토의 일부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로 중국이 크게 반발했던 거야. 또한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동북아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했어. 반대는 여전하고 말이야. 그럼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는 찬성 53%, 반대 32%, 모르겠다 15%로 나왔어. 찬성 의견 중 탑4는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을 위한 방어체계, 북한 핵, 미사일 등 위협 대응, 미국과의 관계, 한미 동맹 강화, 이미 결정된 사안 이렇게 있고 반대 의견 중 탑4는 사드, 필요하지 않음, 효과 없음, 국익에 도움 안됨, 미국 눈치, 미국에 끌려다님, 국민 공감 부족, 일방적 추진이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때? 미바시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야. 물론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을 전부 다 방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쉽사리 선제 공격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인데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음에도 공격 위험이 있으니 방어 무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 또한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말이야.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 총정리. 박근혜 대통령 업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 운전면허 시험 개정 2. 선택진료비 폐지 3. 스케일링 국민건강보험 적용 4. 긴급신고 통합 시스템 5. 청탁금지법
방법 6. 사드 배치야. 그럼 이만.